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판타지 리거입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NBA가 한 경기도 열리지 않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동부 컨퍼런스와 서부 컨퍼런스 양대 컨퍼런스의 현재 팀 순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격 지표, 수비 지표 이렇게 어떤 팀들이 상위권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부 컨퍼런스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미러키 벅스입니다. 올 시즌 어마어마하죠. 평균 득점이 111.4점, 그리고 평균 실점은 102.7점, 거의 마진이 9점 정도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미러키 벅스입니다. 지금 크리스 미들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러키 벅스는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브룩 로페즈가 완전히 회춘한 모습으로 연일 득점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워낙 골밑 수비는 튼튼했던 선수잖아요. 그래서 야니스라는 리그 최고의 디펜더와 함께, 그리고 또 리그 최고의 퍼리미터 디펜더인 주루 할러데이와 함께 이 선수들이 이끌고 있는 이 미러키 벅스의 수비는 정말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공격이야 공격도 역시나 바비 포르티스라는 또 좋은 선수가 있고, 미들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력 부분에서도 야니스 안테토쿤보와 주루 할러데이를 중심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러키 벅스이기 때문에 이 팀은 사실 더 내려갈 일은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크리스 미들턴이 복귀를 하면 두터운 뎁스까지 자랑할 수 있는 팀이 되기 때문에 미러키 벅스가 올 시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2위입니다.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저도 그랬고 많은 전문가들이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가 올 시즌에 동부의 어떤 중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포텐셜이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승 후보죠. 도노반 미첼 영입 효과가 엄청납니다. 팀을 옮긴 도노반 미첼의 어떤 화력이 더욱더 강력해진 것 같아요. 현재 8승 2패고요. 득실 마진이 거의 11점에 달할 정도로 이 팀의 기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보다 더 성장한 에반 모블리와 또 원래 견실했던 자렛 앨런, 두 어떤 빅맨을 쓰는 이 어떤 트렌드를 역행하는 것과 같았던 이 팀의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이 행보가 오히려 지금 많은 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달리는 빅맨인 모블리, 그리고 케이스 루버트 같은 선수도 팀의 5번째 선수로서 더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네리우스 갈랜드도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는 포인트가 있죠. 베스트 5도 튼실하고요. 백업으로 나오는 선수들도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입니다. 3위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역시나 우승 후보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팀이죠. 초반에 조금 몇 경기 삐걱거리는 듯 했지만 역시 잡을 경기를 잡아주면서 지금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은 올 시즌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이 선수가 복귀한다면 아마도 보스턴 셀틱스는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4위 애틀란타 호크스입니다. 역시나 디존테 머레이의 영입 효과를 지금 완전히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애틀란타입니다. 이렇게 리그 최정상급 디펜더의 합류는 팀을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애틀란타 호크스는 존 콜린스도 지난 시즌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트레이 영은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폼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디존테 머레이의 영입으로 인해서 애틀란타 호크스가 지금 7승 3패 7할 승률을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위입니다. 토론토 랩터즈.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놀랍지는 않아요. 토론토 랩터즈는 워낙 정규 시즌에서 주전 선수들을 갈아 넣는 팀이라서 정규 시즌에 5할 승률 언저리를 계속해서 찍어줄 수 있는 팀입니다. 파스칼 시아캄, 그리고 프레드 밴블릿, 이 두 선수는 리그 최정상급 선수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거기에 게리 트렌트 주니어, 스카리 반즈 2년 차인데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지 아누노비도 올 시즌 공수겸장으로서의 모습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전 5명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토론토 랩터즈는 딱 한 가지죠. 부상 변수,
이것으로 하위권으로 추락하지만 않는다면 플레이오프 컨텐더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벌써부터 시약함이 탈이 났죠. 2주 부상으로 빠졌는데 계속해서 주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프긴 할 거예요. 자, 시카고 불스 6위입니다. 조금 어중간한 팀 성적, 예상했던 대로죠. 6승 6패 딱 5할 승률이고요. 너마드 드로잔과 잭라빈이라는 최고의 윙맨 2명이 경기를 이끌고 있고요. 올 시즌에는 부세비치가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은 야투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볼수가 5할 승률을 맞추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슨무도 조금 성장을 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역시 론조볼의 부상이겠죠. 론조볼만 건강하게 이 팀에 있다면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공격 전개적인 측면, 그리고 페이스를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더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론조볼의 부상이 사실 상당히 아쉽습니다. 7위, 지금까지의 팀 중에 가장 의외의 팀입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예요. 정말 재밌는 게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평균 득점보다 평균 실점이 1점 많아요. 그런데 5할 승률을 찍고 있다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순위보다는 좀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타이리스 할리버튼은 정말 레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평균 20득점에 10어시스트를 밥 먹듯이 찍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파서 시즌 초반에 좀 결장을 했지만 마일스 터너도 복귀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힐드도 마찬가지로 본연의 모습이 3점 슈팅을 안정적으로 늘 꽂아주고 있고요. 안정적이라고 하기에는 기복이 너무 심하네요. 들쑥날쑥하지만 폭발적인 3점슛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6번째 픽으로 신인 드래프트에 선택됐던 베네딕 메서린 선수가 신인으로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몇 경기에선 약간 부진한 모습이긴 하지만요. 그러면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7위를 마크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행보를 올 시즌 보여줄 것 같아요. 이 순위에서 오락가락하면서 플레이인 토너먼트 다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8위입니다. 5할 승률 똑같습니다. 시카고 불스랑 인디애나 페이서스 동일하게 5할 승률인데 뉴욕 닉스 역시 5할 승률을 맞추면서 현재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역시 제일런 브런슨의 영입이 상당히 커 보여요. 너무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줄리어스 랜들과 RJ 베럿 둘이서 팀을 이끌 때는 이 두 선수가 야투가 기복이 상당히 심한 선수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덜했는데 제일런 브런슨은 확실히 그 안정적인 야투를 보여주고 또 볼핸들링이라든지 팀을 조립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이제 튼튼해진 모습이에요. 뉴욕 닉스 뭐랄까 조금 이제 야채를 많이 먹은 느낌? 줄리어스 랜들과 RJ 베럿이 너무 이렇게 튀김이나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느낌이라면 야채를 딱 섭취해주면서 이 중위권 순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자, 9위입니다. 워싱턴 위저즈. 뭔가 조금 얘네가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상하게 지고 뭐 이런 식이죠. 브래들리 빌은 기대 이하예요. 그런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워싱턴 위저즈로 지난 시즌 막판에 옮겨서도 모습이 좋았는데 올 시즌에도 계속해서 다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르징기스가 다치지 않고 지금 같은 모습을 유지해주고 또 몬테모리스가 볼륨 스탯은 보잘것없지만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거든요. 그리고 턴오버가 굉장히 적은 가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분전을 해주고 카일 쿠즈마가 지금처럼 꾸준하게 본인의 공격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워싱턴 위저즈도 충분히 플레이인 토너먼트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 위저즈의 앞으로의 행보도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0위입니다. 또 이제 상당히 생각보다 내려가 있는 팀입니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예요. 필라델피아는 사실 10위에 있을 팀이 아니라 저는 사실 동부 1위를 예상을 했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저는 지금 막심한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점,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라델피아는 지금 생각보다 수비가 좋지 않고 뎁스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뎁스 활용이 잘 되지 않는 모습. 하지만 엔비드가 지금까지 4경기를 빠졌었나요? 그러니까 많은 경기를 지금 빠졌었는데 5경기를 빠졌군요. 엔비드가 이제 경기에 출장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지금 비상이 걸리긴 했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한 달 부상으로 빠지게 됐는데
사실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 달 그렇게 쉬고 돌아오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타이리스 맥시라든지 토바야스 해리스가 충분히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하든의 공백을 어느 정도 디앤서니 멜튼이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반 3연패 이후에 5승 3패를 기록을 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승률은 45.5%지만 득실 마진은 1.6점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아마 표본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 팀은 조금 올라갈 여지가 충분한 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라델피아는 4위권 안까지 가야죠. 그래서 플레이오프 상위 시드를 노려야죠. 자, 10위입니다. 브루클린 네츠.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팀이고 언제 듀란트가 삐질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항상 걱정이에요. 듀란트가 너무 잘하고 있고 물론 혹사를 당하고 있긴 하지만 브루클린 네츠가 쉽사리 어떤 팀이 정비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벤 시몬스는 너무 실망이 커요. 지금 한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감독도 교체됐죠. 카이리 어빙은 지금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경기에 지금 리그 자체 은퇴할 위기까지 놓여 있죠. 브루클린 네츠는 정말 앞이 보이질 않고 딱히 뭐가 더 좋아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겨봤자 사실 듀란트의 원맨쇼로 이기는 거지 뭐가 그렇게 기대가 되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아쉽지만. 자, 그리고 12위도 의외의 팀입니다. 마이애미 히트예요. 마이애미 히트는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PJ 터커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실 베마데바요 한 명과 나머지 4명의 윙맨으로 경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전매 특허였던 수비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골밑이 베마데바요도 신장이 큰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밑의 도움 수비가 우르르 몰려오니까 오히려 지금 골밑 득점은 많이 안 허용하고 있는데 외곽 득점을 많이 허용해요. 그게 이제 악순환이죠. 오히려 골밑의 도움 수비를 많이 오다 보니까 외곽에 오픈 찬스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애미는 아무래도 지미 버틀러도 한 살 더 먹었고 타일러 히로는 공격에 강점이 있는 선수지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닌데 그렇게 수비가 약해지다 보니까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사실 타일러 히로 정도밖에는 되게 1대1로 풀어줄 선수가, 물론 지미 버틀러가 있지만 지미 버틀러는 주로 클러치에 활약을 하는 선수지 경기 내내 지배력을 발휘하기에는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붙이는 선수라다 보니까 마이애미 히트는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올 시즌 글쎄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무리 리그 최고의 감독인 에릭 스포엘스트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걱정이 되는 팀입니다. 자, 13위입니다. 샬롯 호네츠는 라멜로 볼의 이탈로 인해서 그냥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일스 브리지스가 지금 뭐 징역은 면했지만 경기에 사실상 못 뛴다고 보면 샬롯 호네츠는 그냥 본인에게 어울리는 자리에 있다. 가끔 마이클 조던이 경기 보러 오는 것 말고는 사실 이 팀에게 기대할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입니다. 사실 조금 기대를 했던 팀이고 올 시즌에 더 이상 탱킹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나 여전히 뭐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케이드 커닝햄은 볼륨 스탯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만 턴오버가 너무 많고 야투가 아직은 덜 개선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14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올랜도 매직은 15위, 파울로 벤케로 하나만 보면서 웃을 일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뭐 볼볼이라든지 뭐 프란츠 와그너 같은 선수들이 또 때때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선수의 면면은 좋은데 이제 그런 유망주들을 잘 꿰어서 팀의 성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팀 같은 경우도 올 시즌까지는 이렇게 하위권에서 드래프트 픽 좋은 픽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내년 시즌에 어떤 좋은 픽들을 가지고 도약을 하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는데 서부까지 달립니다. 가보시죠. 1위입니다. 작년 순위 아닙니다. 올해 순위인데 유타 재즈가 1위예요. 참고로 제가 14위 예상했나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유타 재즈. 제가 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타 재즈 잘할 줄 알았어요, 사실. 네. 자, 엄청난 뎁스 농구, 그리고 양궁 농구, 그리고
수비도 활발한 활동량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타 재즈가 1위입니다. 자, 9승 3패고요. 75%의 성공률이래. 승률을 보여주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게 그냥 우연만은 아니에요. 지금 딱 봐도. 왜냐면 면면들이 너무 좋습니다. 라우리 마카네, 조던 클락슨, 마이크 컨니 주니어, 이런 선수들, 말릭 비즐리라든지 외곽 슛이 아주 정확한 선수들이 즐비해요. 그리고 골 밑에는 켈리 올리닉, 또 제러드 반더빌트, 이런 선수들이 골 밑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타 재즈는 물론 시즌 끝날 때까지 1위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긴 어렵지만, 이 팀이 충분히 플레이오프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데니 에인지 단장이 지금 약간 잠이 안 올 거예요. 잘하는데 잠이 안 와요. 왜냐면 이게 지금 시나리오가 이게 아니었으니까. 과연 앞으로 시즌 전개를 어떻게 할지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과연 주전들에게 많은 휴식을 주면서 원래대로 이제 탱킹 노선을 갈지, 아니면 노선을 바꿀지 말이죠. 2위입니다. 피닉스 선즈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도 잘하고 있고요. 이 팀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코어들이 젊어요. 부커, 미칼 브리체스, 에이튼, 지금 그리고 올 시즌 떡상하고 있는 랜데일 같은 벤치 자원들, 카메론 페인 같은 벤치 자원들, 지금 시즌 아웃급의 부상일 수도 있는 캠 존슨이 있지만, 또 그 자리를 토리 크레이기라는 또 훌륭한 디펜더이자 3점 슈터가 잘 4번 자리를 메꿔주고 있고요. 크리스 폴이 오늘 다쳤긴 하지만 그렇게 큰 부상인 것 같지는 않아서 피닉스 선즈도 올 시즌 강력할 것이다. 3위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입니다. 이 팀은 데미안 릴라드가 아주 건재한 모습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다가 앰퍼니 사이먼스가 지난 시즌의 활약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너키치, 유셈 너키치도 굉장히 좋은 모습, 그리고 올 시즌 영입한 제레미 그랜트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조시 하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유세프 너키치 같은 대들보의 부상이죠. 항상 이 선수가 자주 아파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부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도 원래는 이 팀이 플레이오프 단골 손님이었잖아요. 충분히 다시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4위입니다. 근데 사실 4위인데 2, 3, 4위가 승률이 똑같아요. 그래서 공동 2위예요. 덴버 너게츠입니다. 역시 자말 머레이라든지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돌아오니까 요키치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몸무게가 가벼워졌다는 게 아니라 몸무게는 그냥 계속 무거운 것 같고, 어떤 정신적으로 말이죠, 조금 홀가분해진 것 같아서 농구를 좀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점수 넣어야 되나 하면 점수 넣고, 나 오늘 슛 안 해도 되겠나 하면 그럼 슛도 안 하고 패스만 하고, 이러면서도 승리를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수비도 에런 고든을 중심으로 선수들이 잘하고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 덴버 너게츠의 큰 힘은 켄타비오스 칼데포프예요. 수비가 정말 안정적인 선수거든요. 그리고 외곽에서도 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선수인데, 요키치가 컨트롤 타워를 볼 때 이런 KCP 같은 선수들이 외곽에서 지원 사격을 충분히 잘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5위입니다. 댈러스 매버릭스.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격 지표가 리그 2위입니다. 돈치치를 축으로 한 이 공격이, 제가 지금 몇 차례 이거 너무 댈러스는 돈치치로만 농구한다 이랬는데,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돈치치니까. 정말 이 어떤 돈치치로 인해서 파생되는 공격의 퀄리티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크리스찬 우드 같은 선수 영입했는데 많이 안 쓰거든요. 20분대 출전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옵션이라 해봤자 스펜서 디니디 같은 선수들인데, 사실 그냥 돈치치가 만들어주는 찬스, 누가 해도, 저 같은 사람이 해도 그건 아니겠죠. 아무튼 많은 선수들이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돈치치의 패스를 받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꾸준히 일을 해주는 몇몇 선수들의 존재로 인해서, 도리안 핀니스미스 같은 선수들이죠. 그런 선수들로 인해서 지금 6승 3패라는 호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6위입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입니다. 기대보다는 승률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초반이니까요. 이거 표본이 쌓이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팀이고, 자모란트는 더 성장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MVP급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스먼드 베인도 마찬가지. 자모란트가 그랬죠? 우리 팀의 백코트 듀오는 리그 최정상이다. 실제 지금 그 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데스먼드 베인과 자모란트는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딜런 브룩스도 부상에서 돌아와서 수비적인 모습에서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티 알다마, 또 스티븐 아담스도 골밑에서 건실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팀은 올라갈 요소가 있죠. JJJ, 자렌 잭슨 주니어가 돌아올 거거든요. 돌아오면 수비는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고요.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63.6%의 승률인데 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 젊은 팀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경기 보고 있으면 지치질 않습니다. 자, 7위. 우리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 했으나 역시나 또 높은 곳을 가고 있는 터런 루 감독의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입니다. 클리퍼스는 폴 조지가 지금 몇 경기 이후에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유의 포워드 농구죠. 니콜라스 바툼, 마커스 모리스도 올 시즌 굉장히 좋은 효율로 공격을 이끌고 있고요. 이비차 주바치도 리그 탑 센터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널도 벤치에서 쏠쏠한 활약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벤치에서 나오는 노먼 파엘 같은 선수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와이 레너드가 언제 오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또 뉴스가 떴어요. 한 달을 또 빠진다 그래요. 카와이 레너드는 그냥 기다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말 어려운 헤어진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것보다 카와이 레너드를 기다리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군대 제대하는 거를 기다리는 것보다 카와이 레너드를 기다리는 게 더 힘든 일입니다. 그냥 잊고 있으면 언젠가 오겠죠. 자, 8위입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자이언 윌리엄슨의 팀이죠.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도 몇 차례 부상 때문에 결장을 했지만 돌아왔고, 허브 존스도 서너 경기 빠지더니 돌아와서 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스 발렌슈나스도 골밑에서 늘 더블더블에 가까운 기록을 펼쳐주고 있고, 이 팀의 리더는 CJ 맥컬럼이죠. 정말 스마트한 선수예요. 인터뷰 스킬들을 보면 눈물을 쏙 빼는 정말 그런 글도 되게 잘 쓰는 선수고, 이런 선수가 이제 팀의 어떤 주장 같은 역할을 맡아주면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5할 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아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팀이죠. 잉그램이 이제 건강하게 돌아왔기 때문에요. 자, 9위입니다. 역시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팀입니다. 샌안토니오 스포츠가 9위, 5승 6패 45.5%의 승률인데, 이거는 저는 그렉 포포비치의 강점은 전략적인 부분도 있는데 젊은 선수들을 너무 잘 키워내요. 켈든 존스는 완전히 지금 외곽슛 부분에서도 안정감을 되찾았고요. 되찾은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길을 찾은 거죠. 그리고 데빈 바셀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에는 벤치에서 나오다가 올 시즌 이제 주전으로 올라왔는데 정말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레 존스 같은 선수도 완전히 리그 어떤 손꼽히는 포인트 가드 반열에 올라갔고요. 야코퍼들도 탑 센터 중에 하나가 됐어요. 어시스트도 좋고 수비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어들이 탄탄해지면서 도저히 센반야마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과연 여기서 포포비치가 어떻게 이 난국을 타게 갈지 골치 아픕니다. 지금 유타 재즈도 그렇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그렇고 말이죠. 10위입니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즈는 지금 5승 6패,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앤트맨이죠. 앤서니 에드워즈가 생각보다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디안젤로 러셀이죠. 너무 지금 지난 시즌보다 떨어진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디 고베어와 카렌서니 타운스의 시너지가 아직은 잘 나오지 않는 모습. 루디 고베어가 지금 코로나 프로토콜에 들어가 있는데 이 선수가 조금 회복을 해서 다시금 이제 좀 손발을 맞춘다면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쉽진 않아 보여요. 왜냐면 서부에 지금 위에 있는 팀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팀버울브즈가 이렇게 플레이인 토너먼트 꺼내서 놀면 사실은 실패거든요. 왜냐면 픽을 엄청 퍼주면서 고베어를 영입했기 때문에 당장 성과를 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시죠. 욕심을 내야 될 거예요.
11위입니다. 역시 골치 아픈 팀 중에 하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이 팀은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지금 MVP 컨텐더예요. 너무 잘해주면서 거의 혼자서 팀을 지지 않게 만들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팀을 이끌어주면서 물론 루돌트 선수라든지 뭐 여타 올 시즌 신인인 뭐 제이덕, 뭐 조시 기디 같은 선수들도 있지만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거의 원맨쇼로 또 팀을 4할 승률까지 그래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12위입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팀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예요. 이 팀을 소개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되죠. 서부의 높은 곳에 있었어야 되는데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벤치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는 뭐 말하면 입 아프고요. 지금 클레이 탐슨은 야투가 3할 때예요. 무슨 지금 마이크 트라웃도 아니고 야투가 3할 때입니다. 지금 동생 타율보다 야투율이 낮게 생겼어요. 네? 다저스의 트레이스 탐슨보다 말이죠. 그리고 조던 풀도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너무 못하고 있고, 수비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한 살씩 더 먹은 것이 크기도 하고, 지금 상대팀 주 공격수들이 클레이 탐슨을 미스매치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주전 라인업이 나왔을 때. 이런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탐슨은 에이스 스타퍼였는데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이고요. 조던 풀, 뭐 와이즈먼 이런 선수도 수비는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정말 꼴 보기 싫은 수비를 워리어스 팬들 입장에선 하고 있는 상황. 4승 7패고요. 원정에서 5연패한 게 좀 뼈 아팠죠. 다음 이제 경기들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스테픈 커리의 원맨 캐리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또 않는 모습입니다. 과연 명장의 스티브 커가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세크라멘토 킹스입니다. 세크라멘토 킹스가 13위입니다. 지금 뭐 그냥 뭐 늘 그렇듯이 모래알 같은 조직력을 보이면서 디에런 팍스랑 사보니스랑 둘이 더블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만 팀은 진. 키건 머레이도 초반에 좋았는데 지금 몇 경기 치른 이후에는 조금 읽혔는지 잘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좀 또 지켜봐야겠죠. 그렇지만 큰 기대는 되지 않는 킹스입니다. 14위입니다. 지금 안타까울 정도로 조롱당하고 있는 팀인데 LA 레이커스입니다. 이 팀이 14위인 게 너무 슬픈 게 픽이 없어요. 신인 픽이 없으니까 이 팀이 지면 질수록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만 웃죠. 지금 2승 8패 2할 승률인데 뭐 어떡합니까? 두 경기 이긴 거 되게 극적으로 이겼잖아요. 맨 라이언이 버저비터 넣으면서 연장 가서 뉴올리언스 꺾은 한 경기랑 뭐 나머지 그 전 경기 한 경기 이렇게 두 번 이기고 나머지 다 지고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는 지금 조금 몸이 안 좋고 계속해서 몸 상태가 안 좋았다 그래요. 르브론 제임스의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야투가 지난 시즌만 해도 50%였는데 올 시즌 44%까지 떨어져 있고 평균 득점도 6점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르브론 제임스에게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팀을 캐리해 줄 것을 기대해 주기가 말이죠. 앤서니 데이비스도 언제 들어놓을지 모르고, 러셀 웨스트브룩은 뭐 좀 나아졌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팀을 승리로 이끌 만한 성격의 그것은 아니고, 또 팀의 3점 슛은 집 나가 있고, 오히려 막 로니 워커 4세나 트로이 머피 주니어 같은 선수들이 에너자이저 역할을 할 뿐 다른 선수들에게는 기대하기가 정말 어렵고, 오히려 레이커스 팬들은 러셀 웨스트브룩과 드래프트 픽을 섞어서 이제 다른 팀들의 선수들과 트레이드, 지금 루머가 많이 나오고 있죠. 테리 로지어 혹은 뭐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버디 힐드, 마일스 터너 같은 선수들, 그런 트레이드가 나오길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위 휴스턴 로켓츠입니다. 이 팀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가망성이 없습니다. 원투펀치인 케빈 포터 주니어와 제일런 그린이 두 명인데 야투 그냥 벽돌 던집니다. 이 선수들 가끔 터져요. 가끔 터지고 볼륨 스탯도 좋은데 벽돌과 벽돌을 이렇게 하루 종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기가 힘들죠. 알파렌 센군 같은 선수, 그런 원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 시즌에는 조금 이제 기대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30개 팀을 다 거론을 하다 보니까 목이 쉬네요. 근데 오랜만에 30분에 육박하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공격 레이팅과 수비 레이팅까지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그거 하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조금 쉬었다가 그 컨텐츠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타지 리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